여보, 나 왔어. 괜찮아? 응, 괜찮아. 와줘서 고마워. 여보, 어떤 편지는 나 왔어. 40년을 기다려 도착합니다. 괜찮아? 응, 때로는 너무 늦게 온 편지가 가장 소중한 편지가 되기도 하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68세 박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3년 10월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박영수 씨는 아침 일찍 일어나 차 한 잔을 우렸습니다. 혼자 사는 집은 고요했습니다. 3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낸 후 이 고요함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영수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정밀아, 당신이 없으니 집이 참 넓네요. 영수 씨는 거실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는 걸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려던 참이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그는 몰랐습니다. 오늘 40년 전의 과거가 한 통의 편지로 찾아올 거라는 것을. 아침 식사를 마친 영수 씨는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68세, 퇴직한 지 3년. 건강을 위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길을 걷는 것이 그의 유일한 일과였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던 영수 씨의 눈에 젊은 연인이 들어왔습니다. 손을 꼭 잡고 걷는 모습. 그 모습을 보는 순간 4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영수 씨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우리도 저랬었지. 대학 캠퍼스 은행나무 아래에서 손 꼭 잡고 걷던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영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 일입니다. 이미 40년이나 지난 잊어야 할 기억.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었죠. 그래, 지난 일이야. 이제는 나도 할아버지고 수진이도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영수 씨. 습관적으로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광고 전단지 몇 장, 그리고 흰 봉투 하나. 평범한 하얀 봉투였습니다. 하지만 발신인 이름을 본 순간 영수 씨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봉투에 적힌 이름. 김수진. 40년 전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영수 씨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로 혼잣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왜 갑자기... 아니, 이게 정말 그 수진이인가? 동명이인일 수도... 아니야, 주소가 맞잖아. 영수 씨는 현관문도 열지 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를 손에 쥔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영수 씨는 편지를 펼치지 못했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편지는 거실 탁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고 영수 씨는 그 편지를 보며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왜 이제 와서? 40년이 지났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혹시 나를 원망하려는 건 아닐까? 영수 씨의 머릿속에는 4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수진이의 부모님 댁. 화려한 저택 앞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던 자신. 수진의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영수 군, 자네가 우리 수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나? 사랑? 사랑으로 밥을 먹고 사나? 자네는 가난하고 학벌도 변변찮고 집안 배경도 없지 않나? 우리 딸은 자네 같은 사람과 어울릴 아이가 아니야. 그만 돌아가게. 영수 씨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나는 수진이를 지키지 못했어. 나 때문에 수진이가 고생했을 거야. 이제 와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건가? 하지만 영수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편지를 읽어야 한다는 것을. 편지가 도착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저녁. 영수 씨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그래, 읽어보자. 40년 전 일이야. 이제 받아들여야지. 손이 떨렸지만 영수 씨는 천천히 편지를 꺼냈습니다. 연필로 삐뚤삐뚤 쓴 글씨. 그 글씨를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수진이 필체 그대로네. 영수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영수 씨, 이 편지가 당신에게 도착할 즈음이면 저는 아마 병원 침대에 누워 있을 겁니다.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3개월 정도 남았다고 하시더군요. 처음 들었을 때는 두렵고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야 당신에게 하지 못했던 말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영수 씨의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읽는 내내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영수 씨, 기억하시나요? 40년 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만난 그날을. 대학교 뒷문 앞 카페. 저는 당신에게 이별을 고했고 당신은 제 손을 잡으며 왜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물었죠. 영수 씨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영수야, 우리 이제 그만 만나자. 영수는 당황하며 물었죠. 왜?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수진은 고통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나 다른 사람 만나기로 했어.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싶다고. 하지만 진실은 부모님이 당신의 직장을 없애버리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계속 저 남자를 만나면 우리가 그 남자의 인생을 망쳐버리겠다고 하셨죠. 저는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요. 당신의 미래를, 당신의 꿈을. 그래서 제가 당신을 떠났습니다. 영수 씨는 편지를 읽다가 멈췄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수진이,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지만 편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영수 씨, 사실 제가 이 편지를 쓰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고백할 게 있어요. 우리가 헤어지기 일주일 전, 저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영수 씨는 숨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처음엔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부모님의 협박을 듣고 생각이 바뀌었죠. 내가 이 사실을 말하면 영수 씨는 나와 아이를 위해 더 힘들어질 거야. 부모님은 더 심하게 영수 씨를 괴롭힐 거야. 그래서 저는 침묵했습니다. 당신과 헤어진 후 저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과 결혼했어요. 임신 사실을 숨긴 채로요.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딸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해줬죠. 하지만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영수 씨, 우리 딸이 올해 40살이 되었어요. 이름은 미진이에요. 박미진. 당신의 성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영수 씨는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안 돼, 이럴 수가. 내가 아버지였다고? 40년 동안 몰랐다고? 영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40년간 쌓인 그리움, 후회, 죄책감,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운 후에 영수 씨는 떨어진 편지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마지막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영수 씨, 40년 동안 당신에게 이 사실을 숨겨서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미진이는 정말 착하고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죠. 당신을 많이 닮았어요. 눈웃음 지을 때 특히요. 영수 씨,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기회가 된다면 우리 딸을 한 번만 만나주세요. 딸아이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당신이 친아버지라는 것도. 그리고 가능하다면 제가 마지막 가는 길 함께 해주시면 안 될까요? 40년을 기다렸어요. 마지막엔 당신 얼굴을 보고 싶어요. 당신 목소리를 듣고 싶어요.
영수 씨 사랑했습니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제가 떠난 후에도 영원히 당신을 사랑할 거예요. 수진 올림. 편지의 마지막에는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안병동. 영수 씨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40년 동안 그는 수진을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리워했을 뿐이죠. 그리고 지금 수진이 자신을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수진아, 기다려. 내가 갈게.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게. 영수 씨는 서랍 깊숙이 간직했던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대학교 축제날 찍은 사진. 은행나무 아래에서 손잡고 웃고 있는 젊은 수진과 영수. 수진아, 내가 갈게. 조금만 기다려. 다음 날 아침 영수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의 편지에 적힌 연락처로 전화를 했고 딸 미진이 1층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40살, 내 딸이 40살이라니. 어떻게 생겼을까? 나를 원망하지는 않을까? 로비 한쪽 벤치에 한 여성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따뜻해 보이는 미소. 그녀가 영수 씨를 보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혹시 박영수 선생님이세요? 영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박미진이에요. 어머니의 딸입니다. 영수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진의 눈을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수진의 눈, 그리고 자신의 눈이 섞여 있는 걸. 미진이, 내가 내 딸이구나. 미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지. 어머니께서 평생 아버지를 기다리셨어요. 영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해줘서. 미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착한 사람이었어. 내가 말하지 않아서 그래. 아버지를 원망하지 마렴. 영수 씨와 미진은 처음 만난 그 자리에서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40년 만에 이루어진 아버지와 딸의 만남. 병원 로비를 지나던 사람들도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미진의 안내로 영수 씨는 7층 병실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 내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40년 만에 수진이를 보는 거야. 어떤 모습일까? 나를 알아볼까? 미진이 병실 문을 노크했습니다. 어머니, 손님 오셨어요. 문이 열리고 영수 씨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침대에 수진이 누워 있었습니다. 마른 얼굴, 흰 머리.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영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 영수예요. 수진은 약하지만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영수 씨, 정말 오셨네요. 수진은 가느다란 손을 들어 영수를 향했습니다. 영수 씨는 그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편지 받았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너무 미안했어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영수 씨. 제가 말하지 않았잖아요. 영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강했어야 했어요. 당신 부모님 앞에서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당신을 지켰어야 했는데. 수진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영수 씨. 당신은 아무 잘못 없어요. 우리 운이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괜찮아요. 이렇게 마지막에 당신을 볼 수 있으니까요. 수진 씨, 미진이, 우리 딸 정말 잘 키웠어요. 착하고 따뜻한 아이더라고요. 당신 닮았어요.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영수 씨도 닮았어요. 눈웃음 정말 똑같아요. 수진 씨, 제가 이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든지 할게요. 말만 해줘요. 영수 씨 손 꼭 잡고 있어 주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그날부터 영수 씨는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수진의 곁을 지켰습니다. 딸 미진과 함께 40년 만에 이루어진 가족의 시간. 그렇게 2주가 흘렀습니다. 수진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지만 그 얼굴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수진 씨, 오늘 날씨 정말 좋아요. 창밖에 단풍이 물들었어요. 우리 대학 다닐 때 봤던 그 단풍 같아요. 수진은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 씨, 기억나요? 우리 은행나무 아래에서. 네, 기억해요. 당신이 내 손잡고 영수야, 우리 평생 함께 하자고 했죠. 수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결국 함께 하지 못했네요. 영수 씨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 씨. 우리 지금 함께 있잖아요. 그리고 미진이라는 선물도 남겼고요. 미진이, 우리 딸. 영수 씨, 부탁이에요. 제가 떠나고 나면 미진이 좀 챙겨주세요. 영수 씨는 수진의 손을 꼭 쥐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이제부터는 제가 아버지 역할 할게요. 늦었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수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영수 씨. 정말 고마워요. 그때 미진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가 과일 깎아왔어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진아, 이리 와봐. 엄마가 너희 둘 손 잡고 있는 거 봐도 될까? 미진은 아버지 영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수진의 손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함께 맞닿았습니다. 수진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완전해진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수진은 그 모습을 보며 4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수진의 마지막 밤이 왔습니다. 의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보호자분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미진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영수 씨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저예요. 영수예요. 수진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수 씨,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수진 씨, 아파요? 힘들어요? 아니에요. 이렇게 당신 옆에 있으니까 하나도 안 아파요. 영수 씨, 사랑했어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영수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수진 씨. 저도 당신을 사랑했어요. 평생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수진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영수 씨, 다음 생에는 더 용감해질게요. 부모님한테 당당하게 말할 거예요. 저 사람 없으면 못 살아요라고. 영수 씨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저도요. 다음 생에는 절대 당신 놓지 않을게요. 수진은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약속이에요. 다음 생에서 꼭 만나요. 수진은 영수와 미진을 바라보며 마지막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미진은 울부짖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영수 씨는 수진의 손을 꼭 잡고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수진 씨. 편히 쉬어요. 이제 힘들지 않을 거예요. 고생 많았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김수진 씨는 68세를 일기로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잡고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 후 영수 씨와 딸 미진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한 아이가 선생님은 웃을 때 눈이 초승달 같아요래요. 영수 씨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거. 내 어머니도 그랬어. 나한테 똑같은 말 했었거든.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사랑하셨나 봐요. 그랬겠지. 수진이는 참 따뜻한 사람이었어.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따뜻한 봄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미진아, 내 아버지, 내 엄마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 40년 동안 혼자서 너를 키우고 나한테는 한 번도 원망의 편지를 보내지 않았고 어머니는 아버지를 평생 사랑하셨어요. 일기장에 항상 아버지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도 한 번도 수진이를 잊은 적 없어.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가슴 한편엔 항상 수진이가 있었지. 미지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저랑 같이 계세요. 어머니가 남긴 선물이잖아요, 저. 영수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있어서 아버지는 행복하다. 늦게라도 딸을 만나게 돼서 감사해. 영수 씨와 미지는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만납니다. 함께 식사하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40년을 놓쳤지만 남은 시간을 함께 채워가고 있습니다. 어느 주말 영수 씨와 미지는 수진의 산소를 찾았습니다. 수진 씨, 잘 지내고 있어요? 저 미진이랑 자주 만나고 있어요. 정말 착한 아이예요. 당신 닮아서 그런가 봐요. 수진 씨, 40년간 고생 많았어요. 혼자서 이렇게 훌륭하게 딸을 키워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미안해요.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하지만 이제는 내가 미진이를 잘 챙길게요.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할게요. 미진도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정말 좋은 분이세요. 어머니 말씀이 맞았어요. 그때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수진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알아, 고마워, 사랑해. 어떤 사랑은 40년을 기다려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진실은 평생을 숨겨도 결국 드러납니다. 박영수 씨는 68세에 40년 만에 첫사랑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후회는 언제든 용서로 바뀔 수 있고 사랑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지 못한 말, 전하지 못한 마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세요.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시작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따뜻하고 평화롭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